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1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캔들하고 거래량 이 영상 하나면 끝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 가까운 영상을 올렸어요. 그거가 반응이 그래도 좋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 해가지고 제가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1탄을 보고 오셔야지만 2탄이 이해가 되니까 일단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 드릴 내용은요. 어, 상대적인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캔들이면은 캔들 하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수치와 값, 내용을 설명을 했고, 거래량은 잠깐 곁들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좀 설명드릴 것은 이 캔들하고 거래량하고 무조건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캔들끼리도 같이 봐야 되고요. 거래량끼리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캔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캔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 하나의 캔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하나의 캔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편적으로 이런 모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주변에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때의 거래량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앞단에는 어떤 추세를 하고 있는지, 이 뒷단에는 어떤 모습을 그릴 건지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상대적 비교를 해야지만 된다.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좀 더 응용을 할 수 있고 내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뭐 장대 양봉, 아랫꼬리, 윗꼬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형성이 되는지 배웠다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캔들이 여러 개 이어졌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캔들이 이렇게 보통 여러 개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캔들은 또 하나의 주봉이 됩니다. 그죠? 이 주봉들이 하나의 월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봉을 여러 개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얘가 어떤 트렌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봉이요, 양봉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5거래 동안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요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임의상 양타 빨간 색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가와 종가는 똑같아요. 그쵸? 근데 그 일봉을 보게 되면은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무조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해석이 된다. 근데 그 해석도 단순히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지 이게 100%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캔들을 왜 배웁니까? 본질적으로 거래량 왜 배워요? 거기에 대해서 말문이 막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매수로 활용할 것인지 매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결국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잖아요. 물론 계속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매수로 보냐 매도로 보냐로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잘 사야 된다. 개떡같이 팔더라도 잘 사야 된다. 그게 지론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딱 맞는 내용이죠. 아무리 시세가 좋고 올라가는 상승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 분석과 재무제표가 기반이 돼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도 기반이 된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고 싸게 샀고 싶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비싸게 팔아야지 싸게 사야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기술적 분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매수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거래량에서 잘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도 매수의 기회가 되고요. 거래가 적었을 때도 매수의 기회가 돼요. 근데 이걸 다 제외하고요. 공통적인 걸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캔들이요. 일정한 구간으로 봉의 길이가 유사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가 있고요. 봉의 길이가 유사할 때가 있어요. 그쵸? 예. 이런 봉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런 거. 왼쪽 아니면, 이 첫 번째 거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죠? 봉이 굴락을 형성을 했을 때 어떤 트렌드로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매수의 입장에서는 1번입니다. 그리고 단타의 입장에서는 2번도 매수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번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확률이 50%, 50대 50이에요. 얘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원래는 60대 40이었는데 이게 80대 20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 봉의 거래량 상관없이 봉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밀집을 하고 있다, 굴락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직 구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또 댓글이나 3탄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똑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기존보다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없다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 나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이 봉과 이제 거래량이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갭을 잠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갭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캔들이 위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날 종가와 오늘 시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나거나 해서 이 갭이 뜹니다. 이 갭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갭은요 곱하기 2 정도를 해도 돼요. 거래량을.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갭이 떴죠. 이렇게 갭이 뜬 겁니다. 갭이 떴을 때, 이 갭이 떴을 때 이때의 그 장초반의 거래량 있죠. 그 거래량 곱하기 2를 2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정도 가격을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내용 인지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봉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봉의 길이가 유사한 것이 채널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채널을 형성할 때가 다봉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할 건 뭐냐면, 여기서 좀 더 고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기준선은요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이요 평범한 상황에서의 지지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아래로는 내려갈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지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이 안 좋거나 대외적 악재가 발생하면은 얘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고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물론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갔지만은, 얘가 만약에 주가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다시 내려가죠. 여기서 내려갔을 때,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 앞단에 바로 앞에, 이런 저점의 흔적이 보이면요, 얘는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얘는 힘이 없어요. 단순히 기간으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어떤 안 좋은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가 저점이 없고 막 이런 저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깨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다봉선 앞에 있는 저점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구간에 다봉선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를 지킬 것 같았어요. 여기를 지킬 것 같았는데 여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과거에 여기 이 자체가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죠. 그런 게 없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게. 과거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이 시점이 또 있다면,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그 위치가 있다면, 얘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거래량과 캔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장중에 대외적 악재나 주가 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 LG 디스플레이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때 형성된 그 주가 지수의 흐름, 그리고 주식장의 흐름, 이런 게 다 있게 있죠. 근데 이때보다 지금 장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딛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보다는 장이 평균적으로 이 다봉선 구간에 있는 평균 기간보다 좋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 상태에서 내가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현재보다는, 과거보다는 지금 주가 지수가 별로 좋지 않고, 과거로 되돌이켜 봤을 때 아래로 당길 수 있는 구간이 여기가 있잖아요.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떨어지겠어가 아니라 저기까지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봉의 길이와 캔들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량에 대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요, 1년치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보실 때 1년치 정도를 보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제 21년도니까 2020년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거 이걸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보면요, 딱 1년 동안에 생겼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게 이때죠.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많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직전 고점은 안 넘었는데, 아니면 직전 고점은 바로 넘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 그럼 눌릴 수는 있겠지만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1년 중 최대 거래량.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준선을 여러분이 정하세요. 저는 48거래를 정했지만은 요 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라, 그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나왔는데 요 시점에서 과거의 거래량 봤을 때 거래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 라고 할 때는 단기 고점, 여기 단기 고점, 이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도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그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캔들의 양봉과 음봉인데요, 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양봉이 더 많았을 때부터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조정을 받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하락을 나오죠. 음봉이죠. 음봉이에요. 그러면 장 후반에, 이 뜻은 뭐냐면 음봉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 후반에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장 초반 모르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장 후반에 힘이 약하다. 근데 장 후반에 힘이 셌죠. 그죠? 그리고 5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양봉이 더 많죠. 양봉이 더 작죠. 4대 1입니다. 이렇게 하면 3대 2입니다. 이렇게 하면 3대 2죠. 이렇게 하면요, 이제는 비슷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대량 거래가 나왔죠. 이때의 시가,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부근 안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너무 서둘러가지고 양봉이 보이면 매수하고 싶어요. 왜? 내가 물렸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봉이 생긴 이후에도 총 5거래일 동안에 양봉과 음봉의 개수가 양봉에서 우월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두서없이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내용을 보시고요. 2탄의 이 내용을 숙지를 하세요. 숙지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전에 사원편 대리편,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은 사원편 대리편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은 좀 더 캔들과도 친숙해지고 거래량과도 친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계속 길어져가지고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이후에도 또 제가 반응이 좋으면 다른 내용들, 심리적인 내용들 이렇게 해서 제가 집약체로 해서 좀 긴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